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2019년 6월 14일 저녁에 네, 또 네, 역시 불금이잖아요. 네, 예, 불금 저녁에 진행하는 네. 유빈의 트렌톡 방송입니다. 예. 와, 네, 오늘은 좀 제 방송을요, 조촐하게 한 두 분이, 저를 포함해 두 분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좀 주제가 그 자율주행 네, 네, 택시를 네, 잡았습니다. 예. 네, 요즘에 자율주행차가 핫한 주제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요즘 딱 떠오르는 뭐 요즘에 기사거리라나 뭐 그런 게 좀 떠오르는 게 잘, 있으시나요? 자율주행차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창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 예. 일수화병 얘기가 많이 나오긴 아, 했었는데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사고 위험에 대해서 사고, 예. 안전하다라고 좀 이렇게 과시욕이라든지 차 예. 안에서 뭐 예. 노는 인증샷 사진 예. 예. 같은 거를 아, 아. 보면은 SNS 떴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테슬라가 그 안전한 뭐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모드들의 기능을 탑재했는데 네, 사고가 최근에 많이 네, 해서 뭐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음, 등장하는 약간 좀 부정적인 사고들이 좀 더 기억에 더 남기는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자율주행 차가 좀 큰 네, 하도고 오늘 주제는 자율주행 차가 적용되는 분야가 사실 네. 버스도 또 있을 수 있고. 있고 잘 트럭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오늘은 택시 택시가 분야로 있군요. 국한해서 네네. 결국은 자율주행 차를 운영하는 네네. 형태를 택시 분야 한정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택시 합니다. 분야. 예. 네네. 네. 그래서 좀 택시 하면 네네. 역시 카카오 택시라는 카카오 거 택시. 있잖아요. 예, 카카오 네네. 택시 많이 타보세요? 네, 항상 탈 때마다 이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사실 다른 앱을 아직 깔진 않았는데 예, 카카오 택시 이용 바로 오기 때문에 예, 많이 이용했던 것 예, 예. 같습니다. 원하는 그 자리로 바로 오죠. 예, 네네. 거의 뭐 늦는 경우 가끔 있긴 한데 그것도 참을 만한 정도로 예, 예. 거의 바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이차 이동 지점이 다 지도가 보이니까 네네. 뭐 3분 후 도착, 2분 후 도착해서 네네. 어디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에 있다가 네네. 시간 딱 맞춰서 이제 그 지점 네. 나가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냥 보통 택시는 길거리에서 추울 때 네네. 힘든데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약해놓고 밖에 나가서 예, 기다려도 되는 예,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예약했다가 그 앞에 다른 책사에 지나가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카카오 택시는 예, 예, 이제 약속을 미리 예, 한다는 점이 예, 좋았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타다라는 따다 서비스는 좀 이용해 보셨어요? 전 아직은 이용을 못 해봤는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없더라고요. 예, 그게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용할 수 있으면은 꼭 이용을 먹고 싶은 예, 서비스 중 예.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한 번 이용을 해봤는데 일단 타다는 좀 많은 인원이 탈 수 있어 차가 좀 약간 네, 크니까 네, 네, 그래서 네, 택시는 뭐 우리 탑승객이 운전기사 빼고 4명까지가 맥시멈이지만 네, 네, 타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타서 네, 두 명, 택시 두 대를 쓸 거를 네, 한 네, 대로 하니까 네, 네, 그건 좀 좋고 뭐 차가 운전기사분이 좀 더 친절하게 네, 뭔가 편안하게 그렇게 좀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택시의 호출 경험들, 네네. 이용 경험들을 이 자율주행 택시에서도 네. 뭐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원하는 지점 호출하면 이렇게 오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맞고, 자율주행 택시가 좀 의미 있을 것 자율주행 같은데요. 택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자율주행 택시 하면은 사실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라서, 운전기사, 운전기사 없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잘만 활용되면은 그 안정성만 확보되면 없는 그 빈 공간을 다른 서비스들로 무궁무진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자율주행 택시가 오늘 줄 잡았는데 네. 왜 자율주행 우리가 좀 먼저 논의해 볼 만한 네. 이유, 네네. 타당성? 왜냐면 자율주행 뭐 버스일 수도 있고 택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그 트럭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지금 일반 자가용 분야에 더 의미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네네. 이 택시라는 분야에 네네. 왜 우리가 오늘 좀 주제로 삼고 의미 있게 네. 논의를 해야 될지 네네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유, 자율 택시 전에 쏘카 같은 이제 예, 카시어링 서비스가 이 대두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차를 안 산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개인차가 이제 없어지고 어차피 차를 쉽게 탈 수 있는데 그럼 굳이 택시를 하는데 택시는 또 요새 인건비 문제가 예, 있다 보니까 예, 사람이 없고 그런 카시나 서비스와 택시 기사 인건비 문제가 네, 대두되면서 네, 네, 언젠가는 택시 기사가 없어질 텐데 물론 예, 그분들은 슬픈 얘기지만 예, 없어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자기 부담도 줄이고 예. 또 이제 공공적으로 잘 공유하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자율주행 택시가 의미 있는 걸 두 가지 관점, 네. 그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과 네네. 이 택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관점이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일단 이용자 관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차량을 소유하는 네네. 그 문화가 좀 없어지고 네네. 공유하는 문화로 가다 보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공유를 하지만 그 소카를 공유를 할 때는 소카 존으로 내가 가야 돼요. 네네네. 좀 비용을 많이 들면 운전기사 내 집까지 끌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는 게 불편해요. 근데 네네. 자율주행 택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차를 타면 원하는 곳까지 가고 또 이렇게 반납을 네. 별도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문화와 맞물려서 네네. 원하는 지점으로 항상 차가 오고, 네네. 그리고 24시간 네. 아무 때나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동의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네네.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 좀 의미 있어지는 것 네. 같고, 그 사업자 관점에서는 또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건비 때문에 네네. 인건비를 해서 뭐 택시 요금을 또 네네.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 인건비가 빠지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맞습니다. 주셔서 이 틈새 시장으로 치고들은 사업자들이 막 등장을 하는 네. 거죠. 예. 네네. 우버 같은 업체들이. 우버도 있고 예, 예. 사실 이제 그 시장이 커지다 보면 우버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카카오, 뭐 소카, 애플, 테슬라, 뭐 아마존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많은 업체들이 탐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제조사가 제조업체만에 머무르기에는 네. 불안한 거죠. 네네.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네네. 자가용 형태로 차량을 파는 물량들이 네네. 점점 줄어들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물량이 줄어들면 고스란히 매출이 하락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네. 그래서 가감히 서비스 업체로 완전 탈바꿈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서비스 업체의 수익도 좀 열어보는 네네. 그런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 이전에 나왔던 저쪽 이제 브레인스토밍 안 나왔던 얘기인데 예. 얘기를 이제 주시다 보니까 헤드헌팅 업체들도 굉장히 바빠지겠다는 생각이 먼저 헤드헌팅 들었어요. 업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에서 뭘 만드는데 예. 저쪽에 그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나왔었나요? 아마 그 어떤 다른 데서 들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인공지능 인재를 몇 네. 백억을 주고 네, 스카우팅했다는 소리 들리는데 네. 애플이나 테슬라, 뭐 삼성, 뭐 현대 이런 데가 다 이제 우선순 그 선점 효과를 차지하려고 각국에 있는 인재들을 네. 서로 뺏어오는 네, 전쟁이 네, 네.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게 그려졌어요. 예. 사실 이제 뭐 인재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기술의 흐름 자체가 네네.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흐름이 막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 네. 보니까 자동차로 많이 자동차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자동차 중에서도 뭐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기술 다양한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이 또 자동차. 기술의 흐름을 끌고 맞습니다. 가는 네네. 이 또 선두적인 네.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농담이지만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네. 실리콘밸리나 이제 4차 산업 나올 때 꼭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또 왠지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사람 없이 나오는 무인 자동차도 이제 요새 많이 네.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네. 또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하드로 논의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질문이, 네.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를 누가 이용을 할까? 네, 네. 사실은 이용자가 없다라면 네. 택시라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사업적으로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가용으로서는 뭐 내가 운전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게 사용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자동차가 소유하지 않는 네. 젊은 층도 한 층에 있을 텐데, 네. 이 주요 고객층이 네.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일단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생각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자율주행 차의 장점 중 하나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임금이 예, 줄어서 예. 이제 사실 택시 타면은 뭐 저기 앞까지 와주세요. 죄송한데 저기까지는 들어가 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본인이 바로 타고 싶은 장소, 내리고 싶은 예, 장소에 좀 예.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노약자나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시력이 이제 좀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예. 운전을 못하는 분들인데 예. 그래도 차는 계속 필요한 분들 예. 그리고 사실 좀 더 말하자면 짐이 필요한 사람들 네, 네, 많은 네, 사람들도 네. 이제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짐을 많이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펫을 이제 목욕시키려고 어디 보내야 하는데 네. 그런 직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동시키는 직업인데 그게 이제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케이지 안에 내안경을 집어넣고 반려동물 넣고 택시를 이제 가게 하면은 그 내리는 데서 이제 택시를 에서 열고 이제 받아오는 것도 그려지고요. 이용한 어린아이도 좀 잘 서비스 활성화되면은 부모님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연령층이 많은 요즘에 그 운전면허 반납 운동이 네, 일어나잖아요. 네, 왜냐면 네, 이제 고령 네, 운전자에 네, 네,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네, 한 70대가 네, 넘어가시면 운전면허를 스스로 이제 네, 반납하자라는 네, 운동들이 많이 네, 일어난 것처럼, 네, 네, 근데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이렇게 이동의 네, 그 네, 니즈는 좀 있잖아요. 네, 네, 자주 안 움직이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네, 네, 뭐 택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있는 집부터 목적지까지 갔다 돌아와야 되는 그런 네, 니즈는 네,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층이 이제 자율주행 택시의 주 고객이 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같은 동네 안에서 움직이는 네, 것도 네, 이 사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네, 네, 걷는 게 쉽지 네,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라스트 마일 해가지고 뭐 스쿠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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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공유하는 거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네, 운전하기 어려우시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가 네, 네, 그런 연령층 관점의 고객층도 하나 네, 있을 네, 것 같고요. 하나 지역 네, 중심. 지역 중심.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도라든지, 네, 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역 전역을 동시에 커버하는 네,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 골목 네, 곳곳까지 갈 네,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초기는 강남역이면 강남역이면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는 촘촘하게 뭔가 네,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차가 이동할 수 있는, 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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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중심의 그런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 비즈니스가 음, 초기에는 뭐 네, 했다가 네, 점점 데이터 구축이 되면 네, 네, 반경이 넓어지는 형태로, 네, 네, 보통 우리 약간 그 근거리 셔틀버스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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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셔틀은 아니죠. 이거는 뭐 온갖 그 뭔가 근거리 다 가니까. 네, 그래서 네, 비즈니스가 그런 관점으로 또 고객 타겟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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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지금 일단 생각난 건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컬하고 로컬 사이사이 로컬에서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이제 고속도로 주행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로봇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지 않는 운전자인 네, 거죠. 피곤하던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장거리를 하거나 그 혹은 이제 물론 이제 관광 버스는 택시 개념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택시가 사실 장거리로 가면 택시 네, 요금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분명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네, 택시 요금이 싸게 네, 책정이 돼서 장거리를 이 자율주행 택시를 사도 네, 네, 요금의 부담이 네, 없어서, 네, 네, 오히려 장거리 사람 그 왔다 갔다 이동하는 네, 사람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네, 택시를 네, 네,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사실 이제 화물 배송이 또 예. 어떨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었는데요. 이게 뭐 택시가 원래 사람이 타야 하지만 자율주행 택시라면 사람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 물건만 하나 보내고 띡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느 먼 곳 어디든지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치면은 그냥 택배 보내는 정도로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가 이제 보통 우리 오토바이 택배 많이 네, 이렇게 네, 네, 부르잖아요. 킥 네, 서비스죠. 네, 예, 네, 네, 왜냐면 바로바로 이제 네, 목적지 갈 때. 또 오토바이가 결국 또 인건비잖아요. 네, 예, 네, 인건비에서 얼마 나가는데, 이게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지만 호출할 네, 때 네, 나는 이제 그 뭐 택배 물건을 네, 배송하는 목적으로 배송 한다면, 목적, 어차피 다 스마트폰 앱으로 네, 이 자율주행 택시는 네,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구조로 될 것 같아요. 네, 네, 호출도 그렇게 하고 결제도 스마트폰에 등록된 형태로 다 결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출할 때 그렇게 택배로 하겠다 해서 네, 그럼 차 트렁크에 물건 넣고 네,
이제 목적지에 이제 네네. 상대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받는 쪽에 뭐 스마트폰 정보를 같이 네. 입력을 해주면 네네. 받는 쪽이 스마트폰으로 그럴 인증을 때는 해주면 인정. 그 뒤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네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네. 물건 배송할 수 있는 그래서 네. 택시는 사람 운송도 하고 네네. 물건 배송까지 하는 택배업을 네네. 택시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런 네. 서비스로 이 비즈니스가 좀 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신선제품 배송이 요새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제 음, 마켓컬리 같은 데도 그렇고 음, 그런 데도 좀 충분히 밤중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여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해산물을 갑자기 이제 새벽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택시가 빨리 오면은 가능한 서비스가 아닐까 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선물 같은 경우가 네네. 이제 그 우리 그 대형 마트는 네, 어차피 네네. 전담 요원이 있어서 사실 물건 네네. 배송을 하지만 작은 가게들은 그 네네. 전담 요원을 두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고객은 또 나는 배송 받기를 원할 수 있고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호출을 하면 네네. 택시 트렁크에다가 물건 넣어서 네네. 고객 쪽에 보내면 물론 집 안에까지는 네네. 보낼 수는 그거 없지만 근처까지 고객의 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 물건을 집 앞에서 받아서 네네네.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되면 형태 서비스도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 인건비를 엄청 절약하는 예, 서비스가 될 수 예, 있지 예.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인건비 때문에 네네. 그 제공하지 못했던 작은 업체들의 네네. 배송 서비스가 그럼 늘어나.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네. 그 배송업까지 겸용되면서 네네. 좀 더 많은 그 네. 고객들, 그러니까 네, 많은 맞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그 배송의 편리함 서비스를 좀 맞습니다. 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택시는 아무래도 언어 기능이 그 일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요즘은 사실 카카오 택시가 예. 뭐 이제 앱으로 하면 어디 가주세요를 외국인들도 이제 예. 주문할 수 있어서 별로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은 좀 더 글로벌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뭐 택시가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기능이 네, 분명히 들어 있을 네, 것 네, 같고 네, 네, 음성으로 뭐 일단 스마트폰 앱으로 그 목적지를 지정을 하고 호출을 했겠지만 네, 네, 사실 공항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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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이나 네, 공공장소 쪽에서는 호출하지 않고 바로 그 버스 정류장 네, 택시 정류장이죠. 네, 네, 택시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를 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요. 타고 목적지를 말해야 네, 되는데 네, 그때는 음성인식 기능으로 목적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량이 기본적으로 이제 음성인식 기능 네, 있고 네, 그건 뭐 영어든 뭐 영어. 불어든 뭐 네, 온갖 언어를 다 지원하겠죠. 네, 예. 그래서 네, 관광객들한테는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 네, 말이 통하니까. 많이 통하고 바로 하고 예. 택시 기능에 진짜 안내 기능까지 예. 나오면은 예.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예. 혹시 또 누가 알겠습니까? 집에서 유튜버 스트리머라고 하나요?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 대신 집에서 따라하면서 저기는 어디라고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또 직업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네. 그 유튜버가 이제 대신 보고 아. 그 어차피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치면은 네. 유튜버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외국인한테 여기는 명동입니다. 여기는 원격 가이드인가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에서 하면 어떨까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은 꼭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능하긴 하군요. 지금도 택시 기사는 이렇게 운전만 해주시고 유튜버가 영어로 여기는 어디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사실 택시를 타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갈리는데 네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택시 기사가 자꾸 네네. 뭐 정치 얘기도 물어보고 네. 뭐 온갖 거 다 사회 문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서 나는 이제 조용히 뭐 듣는 네. 잠자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어떤 경우는 이 택시 기사랑 또 대화가 잘 돼서 네네. 계속 떠들고 오는 것도 네네. 즐겨하는 사람도 네. 있는데 사실 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것도 즐겨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관광객이 네네. 그 자율주행 택시 탔다. 네네. 그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이렇게 서로 본격 유튜브랑 유튜브랑. 그 뭐 버튼을 누르면 네네네. 유튜브랑 연결돼서 네. 그렇게 가이드 겸 뭐 네. 대화를 하면서 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네네. 그런 뭐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이로 창업해. 예, 예. 왜냐면 뭔가 잘 모르는데 네.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런 게 네네네. 아니면 그 차 안에서 내가 관광객이 뭐 스마트폰 뒤지고 하는 네. 것도 네네. 너무 그것도 바쁘지 않고 왜냐면 나는 주변을 네네. 그
그 관광하고 관광 싶은데. 환경에 내가 몰입하면서 네.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을 하면서 관광을 하기 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 우리나라에서 택시 바가지 요금을 좀 많이 받는다는 기사도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 택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물론 지금도 시스템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좋은 측면으로 서비스하는 그 기능이 돼야 하는데 나쁜 측면으로 활용된 게 또 이렇게 선순환 되는 기능이 일단 바가지 요금 없겠네요. 왜냐하면 기본 네네네. 모든 요금 맞습니다. 체계가 딱 세팅되는 네네. 예, 그걸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예, 바가지 요금 로봇이 없을 것 속이지 같고. 않는 이상 그렇게 돼서 뭐 바이러스 해킹돼서 이제 갑자기 모르죠. 공 하나 더 부른다든지. 예, 아니 그 택시 탔는데 해킹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요금이 엉뚱하게 더 많이 부과가 되고 네네네. 뭐 이렇게 하는.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택시에 할 수 있나 생각했었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왜 저 같은 경우는 택시 경험에 저 같은 예. 그냥 어떤 아무개가 뭐 괜찮아요. 뭐 술 먹고 탈 수 있는 거죠 뭐. 그 저야 그런 적은 없는데 예. 아무개가 이제 술 먹고 토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택시 기사가 치우거나 야단치거나 네, 그런 네, 적이 네, 있었는데 네, 네.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하면서 뒤에 탄 사람이 갑자기 뭐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우역하는 경우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워주는 서비스도 혹은 관리해주는 서비스 혹은 그걸 또 이제 포인트를 매기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보상 처벌 서비스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에서 네네. 꼭 필요한 네네. 스타트업 서비스는 네. 청소 대행 서비스일 것 대행 같고요. 서비스요. 네, 네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 업체가 청소를 다 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네네. 주요 거점마다 네네. 청소를 대행해야 되는 기름 넣는 주유소처럼 네네. 또는 정비소처럼 네네. 카센터 좀 있어서 자율주행 차가 스스로 네네. 더러워졌다 판단되면 네네. 뭐 센서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 그 차량에 그 탑승하는 네네. 뒷손님이 네네. 앞손님이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네네. 뭐 좀 지저분하게 했다라면 뒷손님 탔을 때 뭐야 이 차가 더럽다 네네. 그러면 뭐 앞에 무슨 뭐 버튼 같은 게 있어서 네네네. 이거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하면 포인트를 좀 포인트. 보상을 주고 예. 그럼 그 자율주행차는 다음에 이제 바로 네. 그 청소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그 우리 알바생들이 청소를 깨끗이 해줘서 맞습니다.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서비스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버튼을 네. 한 번 더 누르고 싶지 않은 게 소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울리면 최고겠죠. 왜냐면 모든 네. 승객들이 깨끗하게 쓴다는 네. 거니까. 참. 네. 택시 주인을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 버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물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누구가 될지는 사실 그게 택시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아까는 생각 못했는데 택시를 개인차를 또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개인차가 네. 뭐 우버가 네네. 그 역할이죠. 예, 네네. 우버가 내 차가 타고 다녀 내가 운전해가지고 네네. 택시 운전가서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차가 있는데 주말에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소카는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데 주말엔 차를 이용 안 하니까 주말에는 자율 택시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개인 차를 이제 택시로 뭐 그러겠네요. 어차피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네. 월화수목 금토까지 그 월화수 금요일 5일간은 네네. 택시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네네. 어디 그 뭐죠? 그 택시 중개 네네. 카카오 택시처럼 네네네. 호출해 주는 서비스 딱 등록을 해놓으면 네네. 이게 이제 손님이 호출하면 내 자기- 집 부근에 있는 네. 쪽에 먼저 자기 가겠죠. 차를 다 그래서 계속 돌다가 저녁 되면 택시 네. 내 차가 돌아오고 그때 이제 차가 돌아올 때 더러워지면 이제 그 청소를 이제 아까 네, 같이 그렇죠. 말씀드린 스타트업이 네, 네, 이렇게 네. 여기 거점에 네네. 청소를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서 청소를 네네. 한다거나 네네.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 택시하고 카쉐어링 업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차가 공통으로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건데 사실 기존의 카쉐어링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시간이 길었던 것 같고요. 보통 3시간 이 정도 네, 뭐 네. 이게 걸리죠. 그리고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뭐 짧게는 10분 혹은 길게는 뭐 1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지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카쉐어링은 내가 쏙카를 이제 네네. 제가 빌리면 네네네. 운전은 제가 하는 거고 차를 뭐 네네. 3시간 동안 빌리는 거죠. 네네. 아니면 5시간 빌린다거나 네네.
근데 그 소카존으로 가서 네. 차를 빌리고 또 다시 소카에 반납하는 네네. 그런 불편함은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자율주행 택시 소카가 자율주행 기능으로 바뀐다라면 네네. 소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곳에 올 거고요. 네네. 내가 필요한 곳 내리면 알아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네. 마치 그 자율주행 택시가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처럼 네. 소카의 그 내 공유 차량이 운전기사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계가 좀 없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 운전기사가 똑같이 없고 필요한 곳에 차가 네네. 오는 거고 네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든 차량이 되는 순간 네. 이 공유 차량과 공유차량 택시의 경계가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고 단 빌리는 시간이 빌리는 시간 차이가 예, 뭐 보통 이제 3시간 단위 하루까지 네네. 되는 것처럼 약간 시간은 길게 빌릴 그 차이만 있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요금 할인 수준의 차이이지 네네. 기본적인 건 거의 거의 그냥 뭐 같지 비슷하지 않나. 예. 않을까. 그래서 근데 초기에 그 택시 업체가 네네. 그런 식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네. 비즈니스 영역이 있다 보니 네네. 그쪽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오는 걸 좀 많이 좀 네.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특히 개인 택시 개인 업체들은 택시 뭐 업체들은 택시 엄청 많겠죠. 맞습니다. 뭐 기업용 택시는 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소카처럼 네네. 차량 공유 업체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하고 그 차량을 도입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카는 이제 차량 업체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체일 네,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뭐 테슬라나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땀을 내는 그 시장이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존 택시 기사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창업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원래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던 거는 택시 시장을 잘 아는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소프트웨어 배워가지고 그런 창업을 하겠다 네. 그런 베스트 케이스긴 한데 그러기는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시장을 뛰어드는데 그쪽 네. 시장을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진짜 스타트업들이 그거를 헤쳐나가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뭐 기존의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이쪽에 뛰어드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이렇게 모바일로 네네. 손님들을 모으고 연결해주는 지금 그런 네. 쪽이 주 네. 그 핵심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쪽으로 자율주행 네. 택시가 되면 네. 손님들을 매칭해주는 게 하나 아, 있겠지만 네네. 이 자율주행 택시가 일반 택시는 계속 그를 돌아다니잖아요. 네네네. 물론 카카오 택시로 네. 호출하면 가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돌아다니다가 택시하고 네, 손님이 네. 손들면 네네. 바로 멈춰서 음. 손님을 픽업하는 구조인데 네네. 자율주행 택시는 무조건 다 스마트폰으로 네. 호출하고 하는 음. 거라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나 네네. 그러니까 그 뭐죠 공항이나 네. 그 버스 터미널 이런 네네. 큰 중심으로 이제 정류장으로 음. 택시 정류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택시가 네네. 계속 돌아다니기보다는 호출 대기가 용이한 곳에 그냥 그 근처에서 있는 게 사실 제일 네네. 전기값도 네네.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해서 이 차량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체적으로 어떻게 돌릴 네. 것인지가 아, 뭐 알고리즘 쪽으로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한 또 재밌는 또 농담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차를 이제 원래 정차하고 주차가 또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교통법에 뭐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차가 움직이면은 이제 또 이제 주차가 아니고 주차는 정차가 아니죠.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교통 순경이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아, 네. 그 택시가 움직였다 갔다가 움직이면 뭐 네, 딱지 못 붙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법적 이슈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객 매칭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이제 그것도 농담인데 또 재밌는 서비스가 하나 생각난 게 데이트 서비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커플 매칭 서비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어떤 예능에서 네. 그러니까 소개팅을 이제 택시에서 하더라고요. 남자를 이제 태우면 여자가 또 태우고 택시는 이제 한 바퀴 돌고 좀 긴 코스를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데이트 코스로 주문을 하면은 택시가 이제 좋은 여성을 매칭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근데 사실 물론 지금 택시에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좀 더 프라이버시가 그치 더 프라이빗 가가니 네, 좋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팅 서비스와 이 자율주행 택시와 연계 네. 재밌는 아이디어 네. 같은데요. 네.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뭐 택시 안에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택시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만약 환기나 그런 게 잘 되면 음식점도 생각을 해봤었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운전석이 없다 보면 인테리어도 많이 바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좀 안이 그냥 앞에 보면 단순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플레이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중에서 식당도 생각을 해봤었고, 뭐 아니면 자판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아니면 좀 더 오버하자면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고, 좀 더 하면은 네, 일단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화관 같은 걸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에서 사람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대표님은 택시 자율주행 택시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사실 저는 택시를 타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네네. 그 택시 기사분이 자꾸 말 시키면 네. 좀 싫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조용히 저만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네네네. 잠을 자고 싶은데 네네. 자꾸 이제 말 시켜서, 그래서 네네. 일단은 저만의 시간을 네. 어떤 형태로든 갖는 걸 네. 원해요. 네. 그럼 이제 수면 서비스 같은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예. 일부 ASMR인가? 뭐 어떤 좋은 이제 예. 음악이 나오면 예. 옛날에 MC 스퀘어가 예. 비슷한 거기도 했는데. 좋은 음악도 나오고 공기도 청정해서 뭔가 네네. 이렇게 좋은 환경. 예. 네네. 그럼 아마 이제 공기청정기, 예. 뭐 예. 퓨, 예. 그 상표도 이제 좋게 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업체도 관련 부가 서비스 만들 수 네,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뭐 친구 업체는 침구 업체는 네. 주기적인 이제 렌탈 서비스로 네.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보는 도서관 서비스라든지, 혹은 지금 뭐 뭐뭐 땡땡 서재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책 서비스, 혹은 차량에 모니터 크게 달릴 디스플레이 크게 달릴 수 있으면 1인용 영화관 서비스처럼, 그리고 음향도 빵빵하게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이제 그 액션이 막 뭐라 해야 되나, 그 스트림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익스트림한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VR 같은 것도 거기서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게 게임 플레이 형식의 서비스도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그런 여기는 이런 서비스가 있네 그러면서 택시를 고를 때도 좀 차별화가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테마형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침실 뭐 수면 택시, 저쪽은 도서관 택시, 이쪽은 물론 사실 이제 게임 택시가 택시 뭐. 게임 택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10분, 20분 뭐 그런 대행 시간 얼마나 많이 즐기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다 차별화가 되는 요소 중 그렇죠. 하나가 아닐까. 아니, 지금은 안 졸리면 뭔가 네네. 심심하면 뭔가 네네. 그런 게임 택시든 네네. 아니면 20분짜리 뭐 영화 네네.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거 있다라면 좋죠. 네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택시에서, 지금은 사실 차를 타면 택시 기사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이제 보다가 네. 택시를 내리곤 하는데, 그럼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으면 스마트폰을 또 안 보게 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SNS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똑하지 않고도 SNS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택시의 테마화라는 네. 건 좋은 네. 어떤 주제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내가 선배를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의 택시는 네네. 그냥 지나가다가 잡힌 걸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탔는데 깨끗하고 좋으면 네네. 좋고, 네네. 좀 큰 차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는 그 침대차처럼 네네. 앞차, 그러니까 2인용 네네. 그 비행기 맞습니다. 좌석처럼 뒤로 네네. 접힐 네네. 부분, 그래서 뒤쪽에는 사람이 없어 네. 해서, 그래서 네네네. 아주 침대처럼 되어 있는 좋은 네네. 좌석이 있는 네네. 그런 잠을 자면서 갈 수 있는 택시를 네네. 호출을 하면, 네. 그런 차가 이제 많이 없더라면 5분 더 기다려서 그 차가 네네. 온다라면 네네. 어차피 실내 어딘가 대기하다가 네네네.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그 테마에 맞게끔 꾸며지는 차량들을 네네. 호출을 하는 서비스들이, 음. 그래서 그게 이 차량들이 적재적소에 네네. 잘 대기하고 있다가 네네. 빨리 가는, 빨리 가는. 그게 알고리즘이죠. 네네. 이게 게임 택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네네네. 이 게임 택시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네. 있는 네. 곳에 좀 더 네네. 찾는 그 확률이 네네. 높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예를 네. 들어가지고 차량 운영을 해봤더니 네네. 한 6개월 운영을 해봤더니 네네. 대충 나와. 그러면 네네. 이 게임 택시는 어느 중심 대기하고 네. 있어야 네네네네. 뭐 3분 안에 뭐 네. 우리 응급 앰뷸런스 가듯이 네네네네. 뭐 그런 알고리즘들이 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테마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 게임 택시도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앰뷸런스처럼 예. 이제 환자 이동용. 근데 그건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어느 자율주행 어느 테마 택시나
아까 뭐 택배 기능이 있는 네. 것처럼 네네네. 아마 응급 환자를 네네. 앰뷸런스 와서 실어 갈 수 있지만 네네. 사실 환자가 아주 심각하진 네. 않지만 병원에 네. 가서 갈 때 그래도 뭔가 좀 편안하게 누워서 가고 네네. 뭐 이렇게 혈압이나 이런 거 재우면서 네. 가면 좋겠다 네네. 하면 택시에 간단한 그런 네네. 것들이 간단한 걸로 해서 있는 한번, 부분들. 네. 사실 택시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할 텐데 그것도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런 특화된 서비스들을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네네. 업체들은 자율주행 택시를 뭐 500대씩 운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택시가 있고 네. 일반 택시가 뭐 한 80%는 차지한다. 네네. 그럼 나머지 20%를 네네. 그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네. 운행을 네네. 하면 택시 자기 브랜드 전체를 그 홍보할 수 있죠. 네네. 우리는 고객을 빨리 안전하게 모시는 형태의 80%의 네네네. 택시 서비스가 있고 네네. 그런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테마를 짜는- 가지고 뭐 영화, 뭐 네네. 게임 또는 환자 이송 네네. 또는 장애인 이송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네. 그 특성들을 갖춘하면 네네. 고객들은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택시 브랜드를 호출을 하면 네네네. 나는 편하게 편하게 뭐 가고. 누릴 수 있다. 네네. 그게 하나의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 요소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농담 듣다 보니까 택시 이동하려고 타는 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려고 이동하는 경우도 혹시 아, 게임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탄다. 뭐 네. 그러고 뭐 그럴 일 없겠지. 아니 컨텐츠가 네네, 있을 그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영화라든지 네네. 뭐 게임이라든지 네네. 정식 출시하기 전에 네네. 아. 정식 출시 게임 전에 네네네. 그 택시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택시를 일부러 왜냐면 그 제일 맺어가지고. 네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 매니아들은 네네. 출시 전에 뭔가 내가 출시 전에.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네. 그렇게도 되어 있군요, 진짜. 그게 마케팅적으로 좀 네네. 묶어가지고 하는 네네네.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좀 또 그 생각 만약 시식 코너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 말입니다. 시식이요? 네, 그래서 이제 택시 타는 사람한테마다 한 가지 먹어보라고 하는 거죠. 과일을 이제 하나씩 이거 아니면 뭐 과자를 신제품이라고 하나씩 먹어보게 하면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긴 하겠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배송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걸 해서 이제 배송해주겠다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다 갑자기 이런 농담이 갑자기 생각나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식 택시 같은 경우는 네네. 가잖아. 왜냐면 이제 일회용 네네. 딘프만 딱 나오게끔. 왜냐면 네네네. 다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네네네. 하여튼 정량 일회용만 쭉쭉쭉 나와서 다 네네. 먹어보는 그 시식. 네네. 그러면 그 시식은 다 무료니까. 네네. 예, 뭐 택시는 다 똑같고. 한번 탈 예, 때마다 어쨌든 시식하면 그 신상품을 출시하는 업체 네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택시 안에 있는 사람이 심심하잖아요. 네네네네. 주면 먹어야 먹고 하고 네. 또 이제 더불어 녹화 기능까지 있으면은 네. 이제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광고까지 동의를 뭐, 얻으면은 광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또 그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그 안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기는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이제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라던가 그런 게 또 누군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택시 안에도 네네. 택시 안에 그 네네. 카메라에 찍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목적은 정확히 프라이버시 침해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폭행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택시 운전기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많이 하는 네네. 거잖아요. 택시 운전기사 없으면 네네. 무슨 명목으로 택시 안에다 CCTV를 달 거냐? 그런 경우는 이제 범죄 예방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납치를 당했다든가 혹시나 뭐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혼자 타거나 일행이 탈 텐데 네네. 그걸 납치를 염두에 두고 CCTV를 다는 거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근데 그 일행이 이제 강도일 수 납치범일 수 그건 좀 그것까지는 글쎄요. 뭐 사실 이제 사회적 합의일 텐데 그래서 택시 안에는 일행이 강도로 don변할 수 있으니 달아야겠다. 그건 좀 그런 네. 네. 하여튼 뭐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업체 입장에서는 그 택시 내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걸 누가 망가뜨렸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네. 달고는 싶어는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다 보니 네네. 다른 걸 이제 뭐 시민 단체들에는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왜냐면
운전기사가 없어서 네네. 그런 운전기사 폭행당하는 문제는 네네. 없는데 네네. 예. 그 부분은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택시가 합승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이시네요. 자율주행 택시가 합승은 제 생각은 안 그 되는. 연령층에 그러니까 네. 뭐 가능하더라도 네네. 고객 입장에서 네네. 사실 택시는 나 혼자 잠도 자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누가 네. 타는 건 네. 불편하거든요. 좀 이제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러니까 네네네네. 좀 네네. 20대라든지 네네. 학교 빨리 가야 네. 되는데 네네. 옆에 누가 타든지 간에 혹시 네네. 버스 타는 거 대신에 택시 타는 네네. 관점으로 보면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해서 음. 팝승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빨리 간다라면 네. 전혀 문제 안 될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연령층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뭐 굳이 기준을 나눈다면 20대나 뭐 30대 초반처럼 좀 택시 타는 비용이 좀 부담은 되나 네네. 좀 이용하고 싶을 때는 음. 합승을 하는 걸 가감히 해서 가는 것 같고요. 네네. 40대가 넘어가면 그냥 뭐 편하게 타고 그냥 싶어 하고 편하게.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런 거 이제 합승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 싸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예. 자율주행 택시가 워낙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합승은 많이 없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자율주행 택시가 운전기사 인건비 부분이 없어지면서 네네네. 그 택시 네네. 사용료는 네. 지금 기본 요금이 한 3,800원쯤 되나요, 택시가요? 어. 4,000원 뭐 좀 안 됐던 거 그 택시 정도. 탄지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4,000원 가까이 네. 기본 요금이 되고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 그런 요금 체계도 좀 네네. 달라질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금 반영하는 부분들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자율주행 택시는 좀 저렴해질 수 있고 물론 택시 네. 자체가 비싸긴 해요. 왜냐면 네네. 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긴 네. 하겠지만 네. 그 인건비를 인건비를 보면 무시 못하는 충분히 거죠. 뭐 1년 정도 운행을 하면 저는 맞습니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건비도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서는 네. 아무래도 운전석이 없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계기판도 쓸모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창문이 없애고 네. 차라리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뭐 게임 콘텐츠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창문은 창문이 있어요. 왜냐면 바깥 구경도 하고요. 네네네. 네 가지 문제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있는지. 네네. 나이키 니츠를 이렇게 바깥 보면서 네네. 하는데 딱 가려져 있고 뭐 창문이 뭐 디스플레이가 됐다. 네, 그러면 네네. 어쨌든 난 실내로 답답하게 막 네네네. 돼 있어서 게임을 즐긴다 상황이 아니면 네네. 아니면 영화를 본다 네네. 특정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창문이 그러니까 음. 휴식을 취한다 네네. 하면 그래도 바깥도 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창문을 없애는 부분은 네. 그 테마 테마로. 컨셉에 따라서 네네. 없을 수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 지금 80% 차량은 네네. 창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군요. 싶어요.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택시는 이제 먹튀는 없겠죠. 이게. 저 돈 없는데요. 내 좀 운전사 없으니까 뭐 돈 안 내고 도망간다. 그 부분은 뭐 우버처럼 네네. 이미 이제 그 스마트폰 네, 앱에 할 때. 내가 등록이 돼 있고 그걸로 목적지 선정하고 해서 다 자동 네. 결제가 되듯이 네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결제가 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공항에 살 때는 네. 탑승했을 때 선불. 거기서 이제 뭐 네. 신용카드를 긁거나 네네네. 뭐 선 뭐 결제처럼 아니면 뭔가 그 스마트폰으로 한번 인증을 하거나 해서 그 내 먹튀가 할 수 네. 없게끔 네네. 시스템 적으로 하고 네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결제는 없다. 네.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에서 먹튀는 먹튀는 걱정은 그런 제도 그 시스템적인 형태 네네. 중에서 네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튀는 없는 걸로. 네. 사실 이제 이 주제를 다루다가 조금 이제 과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었었는데요. 네. 그 시간이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 이제 택시가 과연 차가 포드가 처음 만든 건지 지금 헷갈리는데 옛날에 이제 포드가 자동차 안 됐던 시절에 차가 있었을 때부터 택시가 있었나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근데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차를 운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마차를 또 마차 운전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차 뒤에서 타고 갔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택시였던 네. 거죠. 택시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아 벌써 답이 나왔고요. 예. 택시가 차가 있었기 전부터 택시가 있었던 거군요. 마차 택시가 있었죠. 마차 마차 택시가 아, 뭐 있었는데. 택시가 있었군요. 예. 네. 그리고 어 이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아까 뭐 초반에 좀 의견을 네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네네 자율주행 택시 타깃 고객층 네네 그게 연령층별로 좀 네. 시니어층이라든지 고동이 좀 이렇게 운전면허 반나반층 네네 또는 차량을 소유하고자 않는 사람들이 네네 내 차처럼 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네네 그런 층이 있고 또는 그 주거 지역 네네 시니어들이 그 근처에서 뭐 네. 물건을 갖고 이동을 하거나 네네 또는 내가 걸어서 이동하기 쉽지 않을 때 하는 네네. 경우가 있을 텐데 좀 더 이제 그 로컬 관점으로 해서 네네네 보면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라스트 많이 마일은 표현해요. 네네 젊으신 분들은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 네네 또는 스쿠터를 타고 네. 하지만 나이 있으신 분은 뭐 그런 거 타기 쉽지 않아서 네네 어쨌든 나이 라스트 마일 관점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네. 운행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라스트 마일의 대표적인 형태는 관광지 쪽일 것 관광지로 같아요. 예. 네네 관광지 가면 뭐 어쨌든 뭐 네네 위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네네 빨리 그 곳에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관광지에서의 자율주행 택시 네네 라스트 마일 관점에서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 특정 역 중심 네네 그 말은 이제 특정 역에 내리면 특정 장소 목적지 네네네 랜드마크 네네 뭐 여의도역에 내리면 63빌딩이 간다라든지 네네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특정 근처의 지점을 움직이는 네네 그런 형태 운행 아 그 근거리 전용 네. 택시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측은 올해 시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로 갈 때. 시골에 그 거주자 인구는 별로 없는데 네네. 그분들은 또 연령층이 많기도 하고 아예 차를 소유를 못 하고 있을 수 있고 네. 차가 있어도 운전을 못 해요. 나이가 네네. 많아서. 네네네. 예. 근데 택시를 운영하면 또 택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지자체라든지 네네. 그런 공공적으로 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그 로컬 네네. 시골에서 네네. 그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네네. 그런 관점의 그 자율주행 택시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로봇 택시라고 로봇택시. 부르고 있고 그 목적으로 네네. 그 시니어들의 음. 로컬 지역에서의 이동을 위해서 로봇 택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네네. 테스트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택시 요금 체계도 좀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우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을이 소수의 택시를 공유하는 서비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택시가 마을 거고 택시가 그냥 마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탈 때마다 요금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월정액을 내고 필요할 때마다 차례대로 불러서 아 진짜 공영 택시. 네네 그래서 그냥 누구나 월회비를 냈으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그럴 때 누가 먼저 불렀냐 이런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수만 충분하다면야 마을에서 누구나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그거는 택시 요금은 싸게 곧 싸게? 100원 택시 같은 거 네, 있거든. 네네네. 사실 지자체에서도 네네. 딱 그 서비스를 해요. 네네. 택시 비용을 완전 공짜는 아니고 네네네. 쉽게 말하면 100원 정도에 100원 택시. 그러니까 나이들 어쨌든 100원이라 돈 나가니까 그냥 타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네네네. 필요하면 이제 아, 타는 것처럼 네네. 뭔가 아주 저렴하게 할당을 하고 네네.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음.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는 그러니까 아마 무료는 아닐 텐데 킥보드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캠퍼스 큰 데 같은 네. 경우는 뭐 건국대가 들어와 있고 뭐 경희대 국제 캠퍼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지금 그게 개인이 돈을 내고 탈 것 같은데 네. 만약 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등록금이 얼마씩 내기로 하고 그런 걸 나도 재밌겠다 갑자기 또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지금 계속 오늘 대화에서 왠지 네 자리 택시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택시가 자율주행 택시 좀 다양한 서비스 나오면서 한 자리 택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왜 공간을 다 쓰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고 뭐 이제 골프 탈 때 그 제가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왜 혼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골프카요? 골프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차문 뻥 뚫려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조그만 이제 택시가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지금 타다처럼 봉고차라고 해야 하나 그런 네. 좀 큰 종류의 네. 택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버스가 택시라고 좀 애매하니까요. 그런 하여튼 규모가 큰 택시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작은 택시들도 있을 것 같고 큰 택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다양한 인테리어도 변화가 할 것 같고 다양하게 콘텐츠도 맞춤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도 산길 맞춤형 네, 바퀴를 예, 달아서 할 수 있는 것 예,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만약에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뭐 당연히 얼음 뭐 제빙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쉐빙 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전용 택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기는 또 개썰매가 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썰매요? 네네. 왜냐면 네.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예. 그럼 택시 자율주행 택시가 다닐 정도면은 차도 다양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쪽 얘기 들으니까 종합을 하면 네네. 일단 자율주행 택시가 뭐 약간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길게 보면 기존의 택시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기존의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네. 세상의 변화 트렌드이긴 네.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운전기사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에 네네. 새로운 비즈니스, 우리가 네네. 경험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네. 아까 뭐 테마라는 용어로 네네. 쓰긴 했지만 뭐 차 안에 뭐 게임을 탑재한 부분도, 그래서 좀 새로운 형태의 네네. 비즈니스들이 네네. 뭐 등장할 것 같고, 네네. 뭔가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고, 즉 그 택시를 운전하는 고객한테는 뭔가 혜택을, 요금을 좀 깎아주면서 마케팅을 하게끔 해주는 뭐 그런 네.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 융합형 비즈니스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네.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운전기사가 없이 오로지 탑승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뭔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네. 네네. 눈치 보지 않고, 네.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 데이트라는 네. 서비스에 데이트를.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네네네.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는 진짜 가격을 줄이면서 예, 부담을 더 줄여주고,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택시 기사들이나 기존 산업업체들은 이제 예. 반발을 하고, 어느 서비스나 편하게 가는 데에는 또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갈등을 네. 잘 풀어 나가면 좋은 네, 서비스가 네,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걸 이제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안전이 검증이 돼야 할 예, 텐데, 예, 예. 그 부분에서 얼마나 도움이. 사실 저는 아직 자율주행 택시 타고 겁나서 못 탈 것 같거든요. 제가 내일 나간다 치면은.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 자율주행 택시는 좀 속도는 네네. 안전 네.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잘 파악이 된 네네. 데이터베이스 파악이 된 그 지역 중심으로 네네. 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네네네. 그나마 이제 믿음감이 있고, 네네. 그럴 것 같고, 불안하더라도 탈 수밖에 없는 층은 네네. 나이들, 제가 만약에 한 네네. 80 넘었다 그러면 네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아이고. 어차피 벅벌벅이지. 아이고. 네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1km 걷는 것도 쉽지 않으신 네네. 분들이 많이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서, 그러면 저 차는 자체는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네. 네. 분명히 그분들이 탑승할 때는 차량 속도는 더 저속, 네네. 어차피 뭐 근거리 이동이다 네. 보니까 네네.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설마 사고 난다고 해서 뭐 네네. 죽는 이런 사고는 아니고, 진짜 내 편하게 그 저기 한그 1km, 2km 정도를 네네.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형태. 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좀 기술이나 네네.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뭐 그렇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지금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자율주행차가 안 나왔었으면은 개인 네. 자율주행, 어쩌면 자율주행 택시가 자율주행 개인차보다 먼저 나오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자율주행 차겠지만 그래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정해진 코스를 먼저 운행을 할 것 네, 같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율주행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 안심을 시키고 거 봐라 안전하지 않냐, 그러다 이제 자율주행 차처럼 좀 이렇게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 그게 원래 맞지 않나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자율주행 개인차가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뭐 하고 제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 자율주행 차의 비즈니스 네. 흐름은 네.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초기는 네네. 불안정하거나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구매하는 층에서는 네. 개인은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미덥지 않은데 네, 뭐 네. 사고가 안 난다 하더라도 네. 몇 명씩 죽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 차를 내가 굳이 사야 되나? 차값도 비싼데 네네. 뭐 좀 약간 이렇게 있어서 일부 막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네, 테스트를 사긴 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좀 아직 초기에는 안 살 가능성도 없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투자 막 구매하는 쪽은 오히려 이제 법인이라 해야 되나? 그 영업용 차를 네네. 운전기사를 고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운전기사는 인건비도 나가고 막 데모다 그러잖아요. 노조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 그 또 24시간 운행 뭐 네.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네네네. 그 업무 제한 시간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어때 음. 어쩔 수 없이 영업용 택시, 음. 트럭, 네네. 버스 네. 이런 분야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적용이 네. 일단은 그 공급 운행 네. 사업적 네. 관점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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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개인 자가용으로서의 자율주행은 뭐좀 천천히 그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자율주행 택시가 사업적으로 이용하다 보면은 마치 무슨 CCTV 관제탑처럼 네. 한 회사가 다 바깥 이제 그 블랙박스를 틀어놓고 잘 운영하고 있나 감시하는 것도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 뭐 사고가 난 걸 알면 이제 즉각 대응을 하게 그 앰뷸런스를 보내는 그 수동적으로 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처음에는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 그거를 지금 만약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소규모 차량 대수를 한두 대로 시작하지 않고 수십 대로 시작을 할까 아니면 소규모로 할까 질문을 했었는데 안정성만 확보되면 대량으로 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비즈니스가 네. 뭐 이제 초기에는 이제 네. 투자비도 들고 네. 안정성 이렇게 작긴 하겠지만 만약에 사실 모든 게 투자금도 네. 확보되고 네. 기술적인 게 검증됐다면 고객들을 확 끌어오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 크게 하는 게 사실은 네. 맞겠죠. 예. 지금 맞다. 아까 그 안드로이드 아니 그 휴머노이드가 택시 기사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했었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카카오 택시 이건 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카카오 택시에 라이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청취하고 계신 분은 무슨 질문인가 할 텐데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차면 운전자의 아무도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없는 건데 오히려 그 운전석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탑승시키자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그래서 뭐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과연 의미 있는 네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캐릭터 네네네. 로봇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제가 안 드렸었거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에 놔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이제 직립 보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행을 어느 정도 하는 거를 상상을 했었었거든요. 직립 보행은 사고 났을 때 사람을 끄집어내는 역할인가요? 뭐 그런 하여튼 뭐 응급조치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 응급조치는 앰뷸런스 호출은 자동으로 그 센서가 있어서 그냥 쭉 근데 충격 감지되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불나면 끌어내 불나면 소화기를 끄고 끄집어내는 거는 이제 필요 없는 119가 빨리 와야 돼요. 아이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관광 상품으로는 네. 운전석에 아까 그 캐릭터 로봇 네네네. 캐릭터를 앉혀놓고 네네. 재미를 주는 거죠. 네네. 예, 그 디즈니랜드 가면 디즈니 캐릭터들이 네. 있는 택시 호출되면 그 탑승자들 재밌겠죠. 왜냐면 그 캐릭터 로봇이 뭐 음성 인식으로 대화도 되니까 네네네. 오히려 음성으로 관광지에 막 물어보고 네네. 뭐 캐릭터가 이렇게 답변하고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게임타운 네. 게임랜드 가면 뭔가 네. 캐릭터하고 막 장난하듯이 네네. 그 자율주행 택시 안에서 네네. 특정 캐릭터와 네네. 교감을 하면 노는 거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여행지 관광지에서는 오히려 네. 아무런 캐릭터 없는 택시보다는 네네. 그 지역의 특산 그러니까 네. 캐릭터에 해당되는 네네. 그런 것을 뭐 탑 운전석에 앉혀놓으면 네네. 관광객도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왠지 그 운전사가 없다 보니까 네. 동물에 탄 느낌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해치 같은 거를 만약 탄다 서울에 이제 네. 해치랑 혹시 그 토토로란 만화영화 아시는지요? 그 뭐 고양이 버스라는 네, 일본 네, 네, 애니메이션 네, 네. 캐스트인데 아, 그거,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토토로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라든지 하여튼 누구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느낌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버스에 타요 버스 이렇게 타요 버스, 눈동자에서 네네네. 뭔가 좀 타요 버스. 느낌이 좋듯이 네네네. 하여튼 그 운전석에 네네. 그런 캐릭터를 앉혀놓으면 네네. 그런 느낌들이 훨씬 네네. 그리고 그 쇼핑하고도 사실 좀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던 게요. 네. 그러니까 피팅룸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택시 안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샘플을 한 사이즈별로 한 옷을 10개 정도 잘 나가는 트렌드 옷을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입어보는 거가 돼서 아까 좀 무리가 있는 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샘플로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주문하세요. 그럼 쇼핑몰로 계속 가는. 거기 이제 앉아서 옷 갈아입기 쉽지 않아서 만약에 그 버스 형태라면 네네네. 공간이 넓어서 서실 못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군요. 사실 이제 그 쇼핑과 연계된 네. 특허는 있어요. 네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그 네. 특허를 낸 게 있는데 네네. 그 이제 막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인지는 알잖아요. 네네. 그럼 구글이 이제 특정 백화점과 이제 이렇게 네네. 서로 제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뭐 검색만 하면 그 백화점 측에서 네네. 택시를 네네. 고객한테 보내주는 특허가 있어요. 네네. 그 택시가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되면 아. 이제 고객이 막 검색하면서 뭐 네네. 신발을 자꾸 이렇게 네네. 검색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신발을 사게끔 이제 그 고객한테 네네. 뭐 쿠폰을 줄 수도 있고 네네. 정보를 주면서 관심 있으면 저희 쪽 네네. 매장으로 오세요. 그 차 한 대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 자율주행 택시 딱 오니까 나는 뭐 타도 오고 네네. 하면 그 차가 또 집에까지 태워다 주면 네. 근데 그 매장은 또 어차피 매출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쇼핑 오프라인 쇼핑 음. 모든 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은 이제 시간을 보내는 의미 네네네네.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해소 네네. 좀 종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쇼핑과 연계할 수 있는 쇼핑을, 자율주행 택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아직 카카오 택시가 그 위치를 그렇게 하차하는 위치를 이미 다 수집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네. 관련된 광고 서비스를 아직 안 할까라는 의문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역에 있는 곳에 이제 하차를 할 예정이다. 그럼 이제 서울역에 있는 버거킹이 저한테 광고 쿠폰을 주면은 저는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버거킹에 가게끔 유도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어떨까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겠죠. 예. 예. 뭐 하수무 아니면 도착 지점을 아니까 네네. 왜냐면 카카오 앱 자체에서는 네네네. 근처에 이제 쿠폰을 쿠폰을 충분히 때문에 뭐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갑자기 비즈니스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에서는 그런 하차 지점에서의 네네네. 여러 가지 쿠폰 네. 연계 상업 네. 서비스죠. 네네. 주는 뭔가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또 자율주행이랑 연계가 시키면은 기존에 그 하차 지점에 있던 거를 네. 광고를 하는 건데요. 예. 자율주행 택시는 더 나아가서 하차 지점에 매장이 없더라도 그 하차 지점에 다른 쇼핑을 담은 게 오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들이. 그지 매장에서 주인이 나 여기서 쇼핑을 여기 그러니까 서울역에 내릴 텐데 갑자기 옷을 쇼핑하고 나이키 신발 팝업 트럭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이키 매장 주인이 나 거기로 보내줄게 해서 갑자기 쇼핑 트럭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배송을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대의 택시가 아니 뭐 두 대의 택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사실 무인 편의점이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인 편의점은 좀 특화해서 네, 네. 그냥 24시간 그냥 뭐 이렇게 편의점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네, 네. 특화된 편의점들이 있어서 차가 네네. 자동으로 이동을 자동으로. 해서 딱 멈추고 어차피 운전사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결제 자체가 다 무인이니까 네, 네, 네. 고객이 이제 스스로 결제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 나왔는지 그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네네. 그 자율주행 편의점들이 막 근처로 쫓아가는 네. 저는 좀 뭐 그런 뭔가 아마 관광지나 네네. 뭐 그런 거 어떤 관점에서 네네. 충분히 자율주행 차라는 기능이 네네네. 트럭 그러니까 그 편의점이 탑재된 네. 또 음식 네네. 그런 게 탑재된 또는 자판기가 탑재된 네네. 그런 트럭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네네. 네, 움직이는 식으로 하면 자율주행 택시의 비즈니스도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네, 비즈니스 영역이 자율주행 트럭. 화물 배송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편의점 편의점 트럭 미니 뭐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동하는 편의점에서 네.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격제에서는 그 편의점 운영한 주인이 네네. 관리자가 네네. 그 차량 상태만 원격적으로 쭉 관리를 하고 네네. 또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출동 서비스 네네. 그래서 출동만 또 전담을 해주는 네네. 그 협력업체들이 네네. 뭐 좀 또 존재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식으로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은 자율주행 택시는 운전사가 없어서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네네. 식당 이런 데도 다 인건비 때문에 네네. 다 무인화라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무인화라는 개념이 뭐 온갖 사회 전체적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네. 뭐 셀프 서비스죠. 네네. 뭔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네, 무인화인 네네. 거고 그 고객 입장에 혼자서 타는 음. 그런 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네네. 또는 편리하게 그 편의점도 오고 네네. 뭔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네네네. 그걸 음. 뭐 게릴라 네네. 쇼핑 또는 게릴라 뭐 쇼핑. 팝업 트럭 팝업. 뭐 용어들은 상당히 네. 다양히 있겠지만 네네네네. 그런 형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음, 비즈니스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송비도 더 줄을.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좀 웃긴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택시다 보니 자율주행 택시다 보니까 네, 누가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김승덕님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퇴근길 지하철에서 잠시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조심히 퇴근.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퇴근. 예, 조심히 퇴근하시고 지하철에서 저희의 방송, 네. 이 방송이 페이북에서 되지만 팟캐스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방송 잘 듣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드리네. 네,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소심해지. 네, 사실 저 방송 들으신 분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성동님으로 즉석 삼행시 좀 줘. 뭐 네, 해보세요. 네, 아니 제가 감사해드리는 뜻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김이설이는 찬 새벽 하늘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동쪽 하늘에 태양아 더 떠올라라. 오, 이거 순간줄은 순간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네, 들으셨는 분 예. 코멘트를. 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즉석 삼행시도 짓는 뭐 방송이 좀 점점 재밌어지네요. 참 다양한 콘텐츠가. 아니 저희가 이게 이런 이제 방송을 오늘은 좀 하다 보니까 네네. 좀 네. 좀 더 자연스럽고 네네. 나름 뭐 재미 포인트들이 네.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는 어색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말하는 게 뭐 처음에는, 네.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 네, 점점 방송인이 네, 아이고.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비디오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아직 비주얼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로만 오디오 하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들의 모습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상상을 하시겠지만 음, 좋은 방향으로 상상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네. 그 상상력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오디오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지금 보다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의 네. 상표 이름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상표요. 네. 자주 타는 자주 택시. 자주 택시. 네,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해야지? 자주라는 영어가 잠깐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어휘가 아니라 자주. 항상? 빈번하게 이게 지금 자주라는 단어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자주 택시 줄여서 자율주행. 프리하다 생활이 네. 프리하다 풀이랑 네네. 프리퀀시에서 네네. 그냥 프리 택시 프리 택시, 자유로운 택시. 자유롭지만 자주 탈 수 프리 있는 택시. 프리 택시. 프리 택시. 예. 프리퀀시. 예. 네. 방금 브랜드 하나 지었어요. 자유롭게 자주 탈 수 있는 프리 택시. 아이고. 네. 어. 네, 뭐 지금 방송을 뭐 듣고 계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저희들이 오늘 많은 말씀 나눴는데 뭐 또 빠진 게 있을까요? 뭐 할 말씀은 거의 나눴죠. 네, 지금 거의 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자율 택시가 그러니까 자율 자동차가 나온 영화는 많았었는데 자율 택시가 나온 영화 영화의 주제 네, 그러니까 주제라든지 아니면 일부분이라든지 미래 영화 보면 SF 보면 자율주행 택시 있지 않나요? 그 태국으로 자율주행 가서 탁 태우고 가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까지 영화는 하도 자가용인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도 범죄자가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 차를 갈취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그래서 자율 택시인지 아닌지 아니 모르겠. 저는 뭐 영화 제목은 안 나지만 네. 영화 속에 네. 그 주인공이 막 도망가는데 네네네. 그 택시가 그냥 뭐 왔는데 운전기사는 없어요. 네네네. 그거 타고 가는 것도 몇 번 아, 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러니 리포트에 나오는 그게 자율주행 택시인지 자동차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데도 나오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 아마 많은 영화에서 아마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유심히 그걸 봐서 네네. 기억을 안 봐서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언뜻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 머릿속에 네네. 스쳐지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얘기를 나왔던 게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비이클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차만 상관했었는데 네. 이게 뭐 하늘 드론 택시도 이제 나오면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겠지. 네, 그거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 플라잉카 주제를 한번 했었고 이제 플라잉카가 결국은 자가용 플라잉카냐 네. 뭐 영업용 택시 플라잉 네. 택시냐인데 일단 우버가 이제 네. 역시 플라잉 택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기회에 저희들이 플라잉 택시도 이야기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또 댓글 남겨 장준호님, 네, 제가 또 저희 회사에 같이 계신 분이네요. 재미난 이야기로도 전개되네요. 네, 플라잉 택시로 또 전개돼서 그런가 보네. 사실 뭐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앨런 머스크 우주 여행도 네, 이제 네, 그것도 어떤 택시라고 해석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네, 네. 우주 택시도 이제 네, 나올 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해저 택시 다양하게 네, 나올 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율이라는 개념, 즉 운전사가 없는, 네. 운전기사가 없는 게 단순히 운전기사가 없다가 아니라 네네. 좀 다양한 비즈니스, 다양한 서비스 연결됐다는 네. 거, 그거 좀 고민하면 할수록 좀 재밌는 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네네. 이야기를 네. 아까 플라잉카도 네, 마찬가지일 네, 것 네, 같아요. 플라잉카는 단순히 더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오늘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들 네네. 택배부터 해서 택배부터 다 해서 플라잉카에도 플라잉카에 적용할 수 플라잉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날 시간이 네.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마지막에 들었던 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각각 개인의 권한으로 움직이는 걸 텐데요. 네. 물론 통제가 네. 회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 한 회사에서 통제를 하는 걸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무기가 갑자기 돼버린다면 이게 해킹 당했을 네, 때요. 네. 그래서 막 터미네이터 3에는 갑자기 로봇 터미네이터가 자동차들을 막 조종하기도 하거든요. 막 네. 무기로. 근데 만약 한 회사가 그 자동차들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네. 그럼 충분히 무기로도 테러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일단은 생각이 무기는 들어요. 아니고요. 네. 자동차가 한 지점을 모여서 데모하기는 데모용으로는 뭐 그런 사회적인 네. 이슈를 네. 제기한 데모용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네. 많이 동원될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쓰레기를 막 싣고 가서 다 버린다든지. 왜냐면 그 차량을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네, 네, 네. 다 모여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도로를 네, 봉쇄를 네, 네. 하는 그렇죠. 그런 데모 용도로는 할 거고 네, 네. 그러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라서 네, 네. 그럼 누구를 누구를 구속 이렇게 법으로 해를 네. 이제 아, 물론 이제 중앙에서 네. 통제 권한을 내리는 사람이 네, 네. 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네, 네. 되고 만약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네, 네. 중앙 서버를 해킹을 해서 네, 네, 네. 자율주행차를 한 장소에 네. 모이게 한다거나 또는 큰 행사들이 있는데 네. 그 자율주행차에다가 택배를 했는데 택배가 폭탄이에요. 폭탄이면은 폭탄을 싣고 특정 장소에 다 택배를 보내. 아이고야. 예, 그래서 아, 테러리스트들이 자. 만약 미국이라면 네네네. 뭐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좀 안 좋게 쓸 수도 있겠네요. 범죄 아이디어가. 이거 방송 또 들으시는 테러리스트가 또 이게 쓰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네. 그에 관한 예. 안 터지는 차를 빨리 만들어야 이슈네 이슈. 네. 이게 부정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이 자율주행 택시가 네네. 택배 그냥 왜냐면 운전기사 없이 막 가는 네네. 거고 네네. 그냥 그 운전기사 없기 때문에 이 택배 주문 받을 때 네네. 이게 좀 이상한 느낌새가 없어요. 네네. 보통은 뭔가 아. 뭐 주문 받았는데 이게 네. 택배 물건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 네네. 신고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거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그냥 목적지까지 택배가 다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뭔가 검증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를 네. 진짜 네. 느끼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영화 주제로 삼아가지고 영화 주제로 재미있는 잘 영화 주- 네, 자율주행 택시가 자율 폭탄 대. 네, 뭐 폭탄도 되기도 하고 뭔가 네네네. 그 그 영화거리 하나 영화거리 영화- 지금 영화거리. 영화 주제 나오는데 2019년 말에 소닉이 또 실사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닉 캐릭터 혹시 아 몰라요 소닉이 고슴도치 파란색 아, 그 세가에서 일본에 아, 나오던 네. 건데 하여튼 거기 이제 악당에서 로봇 무슨 닥터 로봇인가 하여튼 네. 악당이 있는데 뭐 폭탄 로봇이 하나 네. 자동차 폭탄 네. 로봇이 하나 나오긴 한데 갑자기 그렇죠.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뭐 하다 보니 1시간 넘게 네. 넘겠네요. 저희가 11시 다 됐어요. 빨리 가자. 아이고. 네, 10시 55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그러니까 오늘 의외로 재밌네요. 아이고. 네. 네, 뭐 들으신 분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입장에서 좀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두 명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네, 일단 자율주행 택시가 네, 네. 좀 이야기가 거리가 좀 네. 많이 있는 재밌는 주제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일단 저희도 뭐 이제 기가를 해야 되죠. 네네. 네, 기가를 하고 좀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 들어주신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19년 6월 14일 불금에 진행되었던 자율주행 택시 주제의 트렌드톡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